자, 여러분, 이번 챕터는요, 장애 유형별 지도 전략 두 번째고요. 이번 챕터는 시각장애와 청각장애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각장애의 원인. 국내 시각장애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해서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는 것을 가장 큰 특징으로 가지고 있고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정의는 시각장애와 맹, 그리고 저시각,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는 것이죠. 시각장애는 시각을 이용한 학습 수행이 힘든 상황, 용기구 등 특별한 학습 매체를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고요. 맹은 시각계 손상이 심해서 시각적인 기능을 전혀 못하는 상태, 저시각은 말 그대로 보조기구를 활용해야 시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크게 나뉜다라는 것이고요. 시각장애 분류의 장애인복지법의 분류는 장애가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1, 2, 3급 그리고 4, 5, 6급까지도 나뉘게 된다라는 것들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들은요. 바로 이거겠죠. 시각장애인의 특성 및 지도 전략이에요. 17, 18, 19, 20, 24년도에 나온 기출 문제이고요. 신체적 특징, 우리가 잘 시각장애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신체적 특징을 우리가 잘 캐치할 수 있겠죠. 발달 속도가 저해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발을 땅에 끌거나 앞으로 기울인 자세 또는 움츠린 어깨 등에 대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비장애인보다 체력 수준이 낮게 나타난다. 당연히 신체 활동을 피지컬 액티비티 자체를 수준이 낮게 되니 당연히 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므로 발달 속도가 늦게 되는 지체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 운동기술의 습득 능력이 상대적으로 느리다라는 것들, 질적으로 다른 패턴들을 보인다라는 것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특징들이고요. 시각을 제외한 청각, 촉각 등에 의해 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보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 협응성의 수준이 낮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가장 큰 특징으로 알 수 있겠죠. 시각 지도 전략에서 중요한 방법은 첫 번째가 단계별로 언어적 설명이에요. 언어적으로 먼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시범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만약 잔존 시력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그 잔존 시력의 정도를 파악해서 동작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신체 보조를 하는 것들이에요. 참여자와 같이 보조를 해서 신체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가장 큰 지도 전략의 특징이고요. 시청각 단서를 활용해야 된다. 소리가 나는 기구를 활용하거나 색이 대비되는 조도를 잘 활용하거나 장비들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위험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지도 전략이 있다는 것들. 언어 지도, 촉감, 탐색, 직접 지도의 단계에 따른다라는 것들이고요. 성별이 다르다면 촉감 탐색이나 이러한 신체 접촉에 대해 유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전체적인 가이던스를 방안을 마련해 줘야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가 바로 체육 활동의 지도 가장 큰 중요한 전략이겠죠. 다음에 청각 장애인이에요. 청각장애 분류,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을 해도 청각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있어도 보청기를 촬영하여 청각 등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교육 성취가 어려운 사람, 가능하지 않은 사람을 바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대한 정의이다. 장애인 복지법에 대한 분류는 청각기능과 평형기능으로 크게 나뉘고요. 2급부터 6급까지 평형기능은 3급부터 5급까지 나뉘고 있다. 청각장애 정도와 유형, 경도, 중증도, 고도, 난청의 유형은 전음성, 감염성, 혼합성이 있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거기 때문이죠. 청각장애인의 특성, 신체적 특성, 선천적인 청각장애로 인해서 체력이 또는 운동기술의 문제는 적다라는 것들. 그러나 출생 이후에 기본 운동 습득 능력에 따라서 심동적 영역에서 완성도가 차이가 발생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시각장애인은 이렇게 발달되는 부분이 굉장히 더뎠다라고 하면 청각장애인은 시각이 보이기 때문에 신체 활동이 또는 신체적 기능이 향상하는 데는 시각장애와 큰 차이를 이루고 있으며 어떨 때는 일반인들과 비슷한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언어 발달의 미흡으로 인한 학업 성취 능력이 비장애인 수준에 비해 낮다.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다시 말해서 신체적인 능력은 일반인들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경우들이 많지만 언어 발달의 미흡으로 인해서 학업 성취 수준이 낮다라는 것들, 그럼으로 인해서 의사소통의 능력 또는 표현의 부족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분들에 대한 체육 지도 전략은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다. 신체적, 시각적 자료를 적극 활용해야 되고 수화 및 구화를 사용을 유도해야 되고 주변 소음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들. 인지적인 것은 또래와 함께 참여를 권장한다라는 것들. 메시지 전달 시에는 필요한 단어, 동작 간단하게 또 천천히 말해야 된다. 정확하게 말해야 된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정의적 활동 전에 시설 및 기구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제공을 시간을 줘야 된다라는 것. 또 하나는 균형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넘어지는 방법 등을 지도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스포츠 참여 시 인공 와우 및 외부 장치를 반드시 제거해야 되고 수중 활동 시는 외부 장치의 습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수 처리이 필수이다라는 것들이 가장 큰 또는 기타적인 특징이다. 지도 전략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